의사진행 발언을 좀 먼저 하고 자료 제출요구 때문에 좀 하고 하겠습니다. 우리 금감원의 자료 미제출 행태가 도를 넘어선 것 같은데요. 자료를 받은 것보다 못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미제출 리스트를 나열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. 그래서 지난 5월 13일 한참 전인데요. 라임 자산운용 검사 계획서, 라임 자산운용 관련 내부 보고서 제출 좀 부탁드렸습니다. 그런데 금감원이 재판 진행 중이라고,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비굴하게도 자료를 제출 요구 안 하고 그러면 고여만 달라, 열람만 부탁드렸습니다. 그러면서 그 이유를 물었는데요. 이제는 대답도 안 해버려요. 원장님 들어서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? PPT 한번 보시죠. 어느 근거로, 어디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사유로 거부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까? 저기 보면은 제출해야 되고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.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. 다만 있다면은 저 뭡니까? 국가 기밀, 그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, 이 정도인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? 혹시 제가 받으면 무슨 어떻게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까? 저 국정감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. 혹시 금감원에서 은행에 금감원에 조사를 나갔는데 은행이 자료 제출 안 한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지,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죠? 저희 국회입니다.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합니다. 국민들을 위해서 자료 제출 반드시 해주십시오. 그 5월 13일 날 요구를 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. 바로 챙겨서 어떤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도록 네네. 하겠습니다. 그럽시다. 예, 하겠습니다. 예, 질의하십시오. 예, 우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님, 예, 취임을 축하드리고요. 이번이 첫 국감이죠? 예, 그렇습니다. 네네네. 우리 취업에 목마른 청년들이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자재를 남긴 조직이 있었습니다. 뭔지 아십니까? 금융과 관련돼서 은행권 채용 비리입니다. 알고 계시죠? 예, 예. 그 은행은 공적인 역할을 하죠. 이게 그렇습니다. 부실화되거나 그랬을 때 국가에서 공적자금을 투여하고 그렇습니다. 감독도 하고 보호도 하잖아요. 공공성이 매우 짙다고 봐야 되겠죠. 그리고 또 은행은 아주 높은 보수와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. 우리 취업하려고 하는 청년들한테는 정말 신의 직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맞습니까? 하여간 참 안정적인 직장이고 또 보수도 그렇죠. 타 직군에 비해서는 높은 것이 그래서 사실입니다. 사회적 책무를 해야 되는데, 그래서 공정한 채용은 정말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지난번 2017년부터 검찰에서 이걸 적발해가지고 기소를 했어요.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제가 볼게요. PPT를 좀 보시죠. 원장님, PPT를 좀 보시죠. 예, 현재 기준으로 최종 판결 난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. 우리, 대구, 부산, 광주은행입니다. 그래서 우리은행하고 대구은행, 부산은행은 부정 입사자를 채용 취소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 구제를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사회적 약자 채용이라는 것도 했습니다. 이런 방식으로 노력을 했어요. 그런데 광주은행은 아무런 조치를 안 하더라고요. 알고 계십니까? 모르죠? 근데 광주은행 대법원 판결이 작년에 있었어요.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아무런 대답도 않고 1년이 넘게
뻔뻔스럽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쯤 되면은 금감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? 광주은행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금감원에서 아무런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1, 2심 하고 있는 것도 배째라식으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타 은행의 경우에는 뭐 우리은행이나 대구은행이나 이런 경우에는 채용 비리 구제 차원에서 특별 전형을 통해서 추가로 직원들을 채용키로 결정을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아마 광주은행이 아직 좀 많이 미흡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저희가 광주은행 상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혹시라도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여기에서 대책이 세 가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. 비리 연루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, 그 다음에 비리로 들어간 분들, 그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고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부정채용이라는 결과가 그대로 있는 한에서는 공정을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거기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는 건데 설령 안 되면은 사회적 약자, 동일 숫자로 사회적 약자로도 채용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봅니다. 그런데 1, 2심 있는 곳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. 부정채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느냐. 다 인정한답니다. 다 인정한다는데 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. 대법원 확정 판결 날 때까지는 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. 이게 과연 맞나요? 그러면 지금 부정채용으로 들어간 분도 힘들고 부정한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? 그 사유들이 청탁만 들어준 게 아닙니다. 정말 황당한데요. 어떤 하나은행은 서울대 출신을 뽑으려고 다른 대학 출신을 고의로 떨어뜨렸습니다. 그리고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여성을 일방적으로 분리하도록 성비를 조정했습니다. 그래서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는지,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. 의원님,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형평이나 특히 금융회사들이 채용과 관련해서 형평의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금감원이 어떤 관련된 조사를 하고 또 관련돼서 제재를 하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관련법 위반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채용과 관련된 잘못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이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권한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. 다만 금융회사의 사회적인 역할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어떻게 좀 공고하고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조금 이따 추가로 할 때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네.